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전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소비 때문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심하냐? 지금 한 가구당 가계부채 평균 금액이 1억이 합니다. 1억.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최근 기준으로 1억입니다. 1억. 이게 말해 한 가정에 빚이 1억씩 있다.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없는 집도 있어요. 빚이 없는 집도 있어. 근데 있는 집이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계 부채 대부분 아마 주택일 겁니다. 주택. 왜냐면 집을 살 때 대출 받고 이제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점점 집 대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특히 영끌한 사람들 중에. 뭐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욕심부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대출 받아서 구입하신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허덕이고 있죠.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빚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빚진 사람들 중에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라고 하죠. 대출 연체가 뭐냐 하면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매달 원금자리를 제때 갚아야 되는데 제때 갚지 못해서 계속 밀리는 것을 대출 연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요즘에 대출 연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 가보면 이제 채권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혹시 요즘에 은행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적금 안산한데 대출 창구는 줄이 장난 아닙니다. 그 왜 그럴까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돈이 없어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에요. 그 빚을 잘 갚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거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가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장면이 많이 연출됩니다. 이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빚진 분들이 빚을 제때 못 갚아서 고통스러워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야.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테고. 왜냐면 우리나라 빚 문화가 좀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빚질 수 있어요. 빚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충분히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내 조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대출금 받았을 경우에 내가 이걸 충분히 갚을 만한 능력과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인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출을 크게 받고 나서 이제 제때 갚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는커녕 줄고 있고 거기다가 막상 대출 받아놓고 이제 그 대출금을 좀 엉뚱한 데 써가지고 이제 일을 크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젊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게 좀 빚에 둔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처럼 뭐 사채업자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협박한다가 때린다가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빚 못 갚아도 어떻게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뭐 못 갚으면 뭐 회생법원 가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돼. 개인회생 안 돼? 그 파산하면 그만이지. 이딴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야.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보면 참 공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빠져가지고 코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잖아. 다큐멘터리 봤을 거예요. 이제 멀쩡히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그 코인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대충 받아가지고 이걸로 재미 봤다가 이제 한 번에 떡락해가지고 이제 빚만 잔뜩 지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 정신 차리냐? 정신 못 차려. 왜냐? 다시 이 빚을 갚기 위한 상황이 너무 암울하거든 이게. 그때 어떤 사람이 빚이 2억 5천인가 그랬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거 이래서 감다 생각해봐. 얼마나 걸려 이게. 뭐 결혼 꿈도 못 꾸지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빚을 내가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갚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이번 생에 글러먹었고 다시 돈 있으면 또 투자해서 내가 이제 손해본 거 많이 하겠다 이런 마인드야.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도박 중독자와 똑같아요. 도박 중독자도 어떤 마인드입니까? 처음에 돈을 꼬라박았으면 난 도박에 재능이 없구나. 도박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접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돈 더 가져와서 내가 꼬라박은 거 플러스 더 따가지고 나올 테니까 두고 봐. 그러면서 더 꼬라박죠 이게. 그래서 지금 빚에 대해서 뭔가 심각성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사람들이 억대의 빚을 지게 되면 못 갚아요 이게. 이 자신 능력 못 갚습니다. 왜냐, 너무 오래 걸리거든 이게. 네. 일단 1억 빚 갚으려면 본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본업에다가 추가로 또 일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거의 뭐 쉬지 않고 일하는 거야. 일주일 내도록. 일주일 내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겠냐고, 젊은 사람들 중에. 없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할 거 일하더라도 쉴 거 쉬고 놀 거 놀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 갚아. 이자 상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 이게. 그러면 뭐 얘가 낮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일하고 주말에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갚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참아가면서 버텨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자신이 가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뭐 점점 살아보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살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겠죠. 외면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억대 빚진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먹을 것 같습니까? 피하겠죠. 앞으로 빚 있다고 하면 피하겠지. 왜냐, 빚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항상 모자라는 얘기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만나는 족족 나한테 뭐 밥 사달라 술 사달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파산하면 다이통당으로 돈을 못 받으니까 쟤도 돈도 못 모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돈을 못 모는 정도가 아니라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보험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못 받아. 아프더라도 사람 치료 못 받는 거지. 그냥 산송장이야 산송장.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굴릴 줄 알아야 한다. 투자는 필수다 등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가계부채 증가, 카드빚 증가, 청년 도약 계좌 해지, 소액생계비 대출, 하루 만에 매진. 재테크가 중요한 건 맞지만 재테크는 어느 정도의 자산이 갖춰진 뒤에나 고려해봐야지 빚진 사람들이 재테크를 논하는 현실에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불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당당해. 요즘에 좀 또라이가 많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뭐냐 하면 항상 뭔가 돈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면 내가 그 정도 돈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1억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뭐 적어도 1억은 아니더라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 돈을 목돈을 만들고 나서 물어봐야 되잖아. 집불 가진 돈도 없는 사람들이 1억이 돈이냐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딴 얘기를 해. 이 말이 되냐고. 애초에 그런 말은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야 1억 그 쇠값바지 모아서 뭐해. 그 청춘마저도 모아서 뭐하냐고. 어차피 아파트도 못 사고 그 돈 가지고 뭐 전세 집도 마저 못 하는데 그걸 돈 없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비는 사람이 얘기를 해. 코인 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이 그딴 얘기합니다. 코인 날려먹고 돈도 없는 사람이 야 뭐하러 은행에서 쇠값바지 모으냐. 은행 그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딴 얘기해.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보면 일 벌린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 이게. 자기들 뭐라 된 거 마냥. 투자판에서 좀 놀았다고. 놓은 것 뿐이지 이득 본 건 없잖아.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 우리 서민들에서 안전하게 가야 돼. 지금 서민들은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갔다가 과감하게 말아먹잖아 이게. 물론 맞아요. 서민들이 쇠값바지 돈 모아도 부자 안 돼. 근데 부자가 안 되면 돈 모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태어났어요? 어차피 절대 다수는 부자 못 됩니다. 절대 다수가 대다수는 부자 못 돼.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만 가지. 우리가 설령 돈을 모아서 부자가 못 된다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누가 손 벌리고 노후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살면 적어도 노후에 돈 걱정한다거나 누구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나이 먹고 힘든이 전전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정도면 살아도 괜찮다는 거지.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도 안 한 그런 재테크책 있잖아요. 뭐 10억 만들기, 30억 만들기, 뭐 월급쟁이 부자. 이런 대도 안 한 책 읽으니까 뭔가 내가 일반 서민을 열심히 사는 게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 서적이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재테크 저자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책 이제 나쁜 건 없어. 저도 재테크 책 많이 읽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꾸 일반 개미들, 서민들한테 뭔가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이게. 헛된 희망. 제가 부자 관련 서적 중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책이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십니까? 그 책 제가 가지고 있고 돈 주고 샀습니다. 그 책이 세 권 있거든요. 저는 파란색 책을 샀던 걸 기억나는데 그 차에 보면 약간 부자 아빠는 투자를 해서 뭔가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 나오고 가난한 아빠는 이제 일반 직장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나와. 근데 여러분 일반 월장에 근근히 먹고 삽니까? 뭐 근근히 먹고 사람도 있겠지만 월급을 버는 가중에서 소비 같은 적게 하고 모아가면서 자기 집 마련하고 건실하게 사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책이 좀 논지가 좀 많이 심하게 그런 거 한국 정서하고 많이 안 맞아 이게. 아무래도 그분이 외국분이다 보니까 그 책 저자분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약간 투자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월급을 벌어봐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직장을 박차고 투자라는 관점에 접근해야 되고 투자로 돈을 버는 방식을 터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요. 이거 본 사람도 알 거야.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보통 투자책이 다 그래. 기승전 투자, 기승전 부동산. 거의 약간 말하는 내용만 살짝 다를 뿐 거의 똑같아요. 이게 제가 책 한 권만 읽어본 게 아니라 30권 읽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책이 그 책이에요, 여러분. 재테크에서 많이 읽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내용만 어조만 살짝 다를 뿐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기승전 투자, 기승전 부동산, 기승전 코인, 기승전 주식이야. 거의 한 재테크 서적이 한 90% 이상은 다 글로 가요. 90%가 아니야. 95%는 그렇게 다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책 저자하고 이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기개발 서적이 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에서 그런 책을 못 냈겠지. 보통 사람이 그만한 부를 못 쌓았겠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진 거고 그만한 책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정이 뭐냐면 그런 재테크 서적을 읽게 되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도 되는데 참고만 하라는 거죠. 그 책 제자분도 그런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대로 그대로 따라한다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난 그냥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것 뿐이다. 딱 그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요. 그 책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나와 있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정답을 장담 못해요. 그분이 겪었던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많이 다르고 그분이 겪었던 세상하고 지금 대한민국 세상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일반 사람은요. 더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더 안전하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방식보다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안 잃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 일반 사람은 이 돈을 한번 잃어보내요. 남은 인생 복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모았는데 2억을 내가 투자했는데 날려먹었어. 그럼 남은 인생에서 내가 2억 모을 수 있을까요?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최대한 잃지 않도록 접근해야 돼.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남은 인생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